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입주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 저의 영상에 보면 입주권과 관련된 네 가지 비과세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일 때, 과세 대상일 때, 어떤 식으로 그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입주권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번 보면 이렇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이 법이 중요합니다. 이거 도정법이라고도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 또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본인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서의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우선 분양받는 권리겠죠. 좀 조합원이니까 좀 일반 분양보다 좀 싸게. 근데 간혹 가다가 요게 이제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아니라 주택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의한 조합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취득하는 입주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걸 이제 간단하게 도표를 보자면 이렇죠. 내가 이제 그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요때부터 이제 입주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권리죠. 권리. 새로 이제 신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데, 저희가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이 구주택의 가격을 대략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니까 왜 어떻게 보면 현물 출자나 마찬가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에 맞는 추가로 얼마를 더 네가 부담해라. 왜냐면은 이제 더 그 좋게 지을 테니까요. 그래서 추가 부담금을 만약에 더 불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조합원, 그게 조합원 분양가가 되겠죠. 예, 조합원 분양가가 되겠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일, 그때부터 입주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는 구주택을 일단 평가하고, 이거는 이제 권리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권인 기간 동안에 추가로 또 분담을 하죠, 내가. 그렇게 이제 이 입주권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양도할 때 어떤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이제 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입주권이라 하면 권리는 권리인데 그 두 가지 성격을 그 내포하고 있습니다. 입주권은 주택의 성격도 있고요, 권리의 성격도 있습니다. 주택의 성격은 뭐냐면 내가 이 구주택에 그 권리지만 연장으로 보는 그 본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이 만약에 한 채였다라고 하면 이 권리 상태로 팔아도 우리가 뭐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비과세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입주권 같은 경우는 구주택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집 한 채였다라고 하면 비과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른 집을 만약에 팔게 돼도 요 입주권은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그래서 다른 집 팔 때 비과세를 못 받죠. 우리가 원래 이게 아파트 분양권이라면 다른 집 한 채 있는 거는 비과세가 되잖아요. 권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집 팔 때 과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주택으로 보는 또 그 부분이 입주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이 구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합니다. 저희가 그 분양권 같은 권리들은 장기보유공제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입주권, 나중에 이제 양도 차익은 구주택의 양도 차익, 순수 입주권의 양도 차익으로 구분할 건데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구주택의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로 보는 부분은 뭐냐? 권리로 보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걸 주택으로 보지만 이거 팔 때 저희가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주택, 3주택 이상일 때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입주권 같은 경우는 이 주택 중과세율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입주권 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를 적용을 안 합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면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계산 사례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계산 사례는 이렇습니다. 내가 기존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2007년도에 3억을 주고 산 겁니다. 3억을 주고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 아파트를 얼마로 평가할 거냐 했더니 7억은 쳐준대요. 7억은. 그래서 나의 이 아파트의 권리 가격은 7억이 되는 겁니다. 7억치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 가치로.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간 추가 분담금을 불입하겠죠. 불입하고 내가 등기를 이제 내면 되는데 저희는 입주권인 상태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냥 추가 분담금을 한 2억 정도 불입한 상태에서 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뭐 3억이 될 수도 있고 뭐 4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입주권인 상태에서 지금 파는 거니까 현재까지 불입한 추가 분담금을 한 2억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얼마에 팔 거냐? 12억에 판다고 합니다. 19년도에 12억에 판다라고 할 때 이제 한번 그 세금을 계산해 볼 건데요. 저희가 먼저 이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양도 차익부터 일단 먼저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죠. 일단은 양도가액은 12억이죠. 그 다음에 나의 취득가액은 뭐예요? 취득가액이라 하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들이겠죠. 즉 예전에 살 때 가격, 그 다음에 추가 분담하면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 그래서 3억과 2억이 나의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주택 취득가액 3억, 추가 분담금 2억 해서 5억 해서 양도차익은 7억인데 저희 이 7억을요 이제 구분을 할 겁니다. 구분.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가 입주권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죠. 주택 부분과 권리 부분. 즉 이 양도 차익이 구 건물에 의한 기존 부동산의 양도 차익과 순수 입주권 권리의 양도 차익으로 제가 구분을 할 거예요. 이 7억을요. 7억을. 그럼 이 7억을 어떻게 구분하냐? 일단은 그 기존 아파트의 양도 차익은 이겁니다. 내가 3억에 샀는데 지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얼마로 평가를 해줬어요? 7억으로 평가해 줬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7억 빼기 3억 즉 4억이 기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그 입주권의 양도 차익인데요. 다시 요거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은 요 지금 평가한 금액에서 취득가액 3억을 뺀 즉 4억이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이고, 그 다음에 입주권 순수 요 입주권의 양도 차익은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요 부분을 기존 부동산 부분이라고 보고 요거를 순수 입주권 부분이라고 보면 12억 중에 7억과 내가 추가로 분담한 2억을 뺀 금액이 즉 요만큼의 그 입주권의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즉 12억에서 평가액과 추가 분담금을 뺀 금액이 그 입주권의 양도 차익인데 그게 3억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 전체 양도 차익이 7억인데 요만큼 4억은 기존 아파트 양도 차익, 그 다음에 요만큼은 입주권 양도 차익,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 복잡하게. 제가 아까 이거 왜 구분한다고 했죠? 기존 부동산 부분은 장기 보유 공제가 되고 입주권 양도 차익 부분은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장기 보유 공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즉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장기 보유 공제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 장기 보유 공제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요거는 장기 보유 공제를 얼마를 적용해야 되냐?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즉 이게 10년이니까 10년치만 적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입주권은 뭐 장기보유공제 적용할 일이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번 저희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은 4억 3억이죠. 그래서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 즉 그 10년이면은 저희가 2%씩이죠. 그래서 8천만원. 그 다음에 입주권은 적용 안 하고요. 그러면 소득금액이 3.2억이 되고 입주권이 3억이 돼서 그 소득금액 전체 소득금액은 입주권의 전체 소득금액은 6.2억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 250 빼면 6억 1750인데 저희가 양도세 세율은 세율은 그러면 세율도 따로 구분해서 적용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세율은 요거는 12억으로 제가 다시 바꾸겠습니다. 12억. 세율은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구분하지 않고요. 기존 부동산 취득일 기준으로 요 아파트 그냥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즉 6억 1750만원을 5억 초과는 저희가 42%의 누진공제 3540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고 주민세까지 하면 입주권에 대한 토탈 세금은 2억 4634만 5천원 많이 나오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이렇죠.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내가 원래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산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이 가격을 얼마로 평가를 해주죠. 그 다음에 내가 추가로 이렇게 불입한 금액이 있다라고 할 때 일단 전체 양도 차익을 먼저 구하는 거죠. 총 양도 금액에서 내가 구주택 취득가액 내 호주머니에서 예전에 나간 돈,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 내 지금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 뺀 7억이 전체 양도 차익이고, 그 전체 양도 차익을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과 입주권 양도 차익으로 구분을 하죠. 왜 구분을 한다? 장기보유공제 때문에. 그죠? 장기보유공제. 요거는 부동산이라 장기보유공제 해주고 요거는 권리니까 안 해주려고. 그래서 그렇게 장기보유공제 여긴 적용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세율은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죠. 구분하지 않아서 세금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입주권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그 시간에는 이게 이제 준공이 떨어지고 났을 때 그때는 또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